이 6가지 비타민만 알았어도 지금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90세 의사의 소름 돋는 경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온라인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83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는 한국의 의사 김철수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뵈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튼튼한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리의 건강을 단순히 걷는 능력과 연관 짓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역할은 그 이상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반이며 다리의 건강은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능력부터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행복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힘은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 통증, 균형 감각 상실, 그리고 걷기 어려움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쇠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과 특정 질병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90세가 넘어서까지 다리를 튼튼하고 믿음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영양, 특히 적절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력, 골밀도, 신경 기능 및 전반적인 다리 건강 유지에 중요한 특정 미량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저는 비타민 결핍을 교정하는 것이 노인 환자들의 이동성과 삶의 질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놓치면 후회할 필수 버튼.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15년 전 박 선생님이라는 70대 초반의 활기찬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시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다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더니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고 정원 주변을 짧게 걷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당연히 좌절감과 독립성을 잃을까 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무릎에 약간의 골관절염이 있었을 뿐 다리 약화의 정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 선생님의 식단이 비교적 건강해 보였지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박 선생님께 적절한 비타민 보충제와 함께 다리 근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선생님의 에너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다리의 약화는 점차 사라졌으며 곧 다시 정원을 가꾸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사례는 노인들의 다리 약화와 같은 것으로 보기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때로는 근본적인 영양 결핍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90세가 넘어서까지 다리를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6가지 필수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건강한 노화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 튼튼한 뼈와 근육을 위한 햇빛 비타민. 흔히 햇빛 비타민지라고 불리는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소를 넘어 다양한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다리 힘과 관련된 주요 기능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칼슘은 튼튼한 뼈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우리 몸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뼈가 약해지고 특히 엉덩이와 다리 골절 및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다리 힘에 대한 비타민 D의 효능은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용체가 근육 조직에 존재하며 이 비타민의 적절한 수치는 근력과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 약화, 즉 근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리의 힘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걷기, 서 있기, 심지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근육 약화는 뼈 약화와 결합되어 노인들에게 주요 관심사인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오랜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다리 약화와 균형 문제를 보이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이러한 사람들은 집에서만 지내거나 햇빛 노출이 제한적이거나 식단에 비타민이 충분한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춘 비타민 D 보충은 종종 근력과 균형 감각의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와 이동성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성을 되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82세였던 박경희 할머니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넘어지셨고 보행기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 나타났고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칼슘이 풍부한 식단과 부드러운 체중 부하 운동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밀도가 향상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발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행기 의존도를 줄이고 이전 이동성의 상당 부분을 되찾으셨습니다. 비타민 D의 가장 좋은 자연 공급원은 햇빛 노출입니다.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 B, UVB에 노출되면 비타민 D3 합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비타민 D 효율적인 생산 능력은 감소합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특히 겨울철에 햇빛이 제한적인 기후에서 생활합니다. 이것이 식이 공급원과 보충이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타민 D의 식이 공급원에는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및 강화 시리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노인의 경우 보충이 종종 권장됩니다. 비타민 D 보충제의 적절한 복용량은 개인의 필요와 혈액 수치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항상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비타민 D 수치 모니터링은 뼈와 근육 건강에 최적의 수치를 유지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다리 신경과 근육의 연료를 공급.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의 건강과 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필수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으로 신경계의 적절한 기능, 적혈구 생성 및 신체 전체의 효율적인 산소 운반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모두 다리의 힘, 안정성 및 전반적인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다리와 발, 특히 말초 신경 손상인 말초 신경병증을 포함한 심각한 신경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병증의 증상으로는 다리의 무감각, 저림, 약화 및 통증이 있으며 이는 이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피로, 약화 및 지구력 감소로 이어져 다리 힘에 의존하는 일상 활동을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다리 약화, 균형 문제, 발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상한 감각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종종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다른 노화 관련 질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를 포함한 철저한 평가 결과 상당한 비타민 B12 결핍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결핍은 위산 생산 감소로 인해 노인에게 더 흔하며 이는 음식에서 비타민 B12 흡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특정 약물도 B12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B12가 풍부한 식품으로 식단을 보충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와 완전 채식주의자도 결핍 위험이 더 높습니다. 채식주의자인 78세의 박철수 환자분은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다리와 발에 지속적인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혈액검사 결과 심각한 비타민 B12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결핍의 경우 종종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B12 주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그의 신경학적 증상은 점차 개선되었고 다리의 힘과 안정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더 쉽게 걸을 수 있었고 균형 감각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B12의 식이 공급원은 주로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및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아침 시리얼 및 영양 효모와 같은 강화식품도 특히 채식주의자나 완전 채식주의자에게 좋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노인의 경우 흡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충이 일반적이고 종종 필요한 권장 사항입니다. 비타민 B12 보충제는 경구정제, 설화정 및 주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장 적절한 형태와 복용량은 개인의 필요와 결핍의 심각도에 따라 의료 전문가가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타민 B12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다리 신경과 근육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의 힘, 안정성 및 전반적인 건강에 크게 기여합니다. 비타민C 콜론 튼튼한 힘줄, 인대 및 근육을 위한 콜라겐 부스터. 잘 알려진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튼튼한 힘줄, 인대 및 근육의 필수적인 단백질인 콜라겐의 건강을 지원하여 다리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종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지만 비타민C의 근골격 건강,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힘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힘줄,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조직, 과인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을 포함하여 신체 전체의 다양한 결합 조직의 주요 구조 단백질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콜라겐은 특히 다리, 즉 상당한 체중과 스트레스를 받는 무릎과 발목과 같은 관절의 적절한 기능과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중요한 보조인자이므로 우리 몸은 이 필수 단백질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결핍은 콜라겐 생성을 손상시켜 힘줄과 인대를 약화시켜 다리 부상, 관절 통증 및 이동성 감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근육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과 근육 약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유 라디칼을 중화함으로써 비타민C는 다리 근육의 건강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염작용을 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의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며 이동성과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적절한 골밀도와 신경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 약화와 관절 통증을 겪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일부에서는 식이평가 결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섭취량이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비타민C 결핍, 괴혈병이 드물지만 최적 이하의 수준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라겐 건강과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오렌지, 딸기, 피망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도록 장려한 결과 종종 관절의 편안함이 개선되고 다리 힘과 회복력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증가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즐기던 75세의 김영숙 환자분은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무릎이 헐거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는 심각한 관절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단에 대해 문의했을 때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렌지, 딸기, 피망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크게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산책 중에도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C가 유일한 요인은 아니었지만 무릎 관절과 주변 조직의 콜라겐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C의 식이 공급원은 풍부하며 감귤류 과일,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키위, 피망, 브로콜리 및 토마토가 포함됩니다. 아세로라 분말도 매우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충도 선택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식단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전체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접근 방식이며 비타민C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다리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는 풍부한 다른 필수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비타민 K2, 다리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길잡이. 비타민 K2는 지방 용해성 비타민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반면 비타민 K2는 이 칼슘이 뼈에 제대로 활용되고 축적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동맥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적절한 칼슘 분포는 골밀도 유지와 특히 엉덩이 및 대퇴골과 같은 다리의 체중 부하뼈에서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 수송 및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하여 작용합니다. 활성화하는 주요 단백질 중 하나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포인 조골세포에서 생성되는 오스테오칼신입니다.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은 칼슘과 결합하여 뼈 기질에 통합되는 것을 돕고 뼈를 더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비타민 K2에 의해 활성화되는 또 다른 단백질은 연조직, 즉 혈관벽의 칼슘 침착을 억제하는 매트릭스 GLA 단백질, TMGP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뼈 손실이나 골절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K2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 일부에서는 비타민 K2가 풍부한 식품의 식이 섭취량이 적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발효식품과 천연버터를 더 많이 식단에 포함하도록 장려하거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K2 보충을 고려한 결과 종종 뼈 건강 결과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는 골감소증 진단을 받아 수년 동안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복용해온 80세의 박재현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밀도 검사 결과 지속적인 뼈 손실이 나타났고 가벼운 발걸음에 발목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식단을 검토했을 때 비타민 K2가 풍부한 식품 섭취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식사에 더 많은 발효식품과 천연버터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골밀도 검사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고 심지어 약간의 개선도 보였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이 건축 자재를 제공했지만 비타민 K2는 칼슘이 그의 뼈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K2의 식이 공급원은 주로 나토, 특히 풍부한 공급원인 발효콩, 사워크라우트 및 일부 발효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에서 발견됩니다. 방목하여 키운 닭의 달걀 노른자, 간 및 풀을 먹인 소의 천연 버터와 같은 동물성 제품에도 주로 메나퀴논-4, MK-4 형태로 비타민 K2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내 세균도 주로 메나퀴논-7, MK-7 형태로 소량의 비타민 K2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인성 생산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식이 섭취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K2 보충제도 있지만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 식품 공급원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비타민 D와 칼슘과 함께 적절한 비타민 K2 섭취를 보장하는 것은 다리의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동성과 독립성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마그네슘, 다리 힘을 위한 근육 이완제 및 에너지 부스터.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신경 건강 및 에너지 생산을 포함한 수많은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이며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의 힘과 웰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 내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서 보조인자로 작용하며 특히 다리의 근골격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때 근육은 수축했다가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는 적절한 수준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이 과정을 방해하여 다리의 근육 경련 및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련은 특히 밤에 매우 불편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전반적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의 신호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다리에서 뇌로의 감각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다리의 적절한 근육 및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칼슘 및 칼륨과 같은 다른 중요한 미네랄의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및 신경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세포, 다리 근육 세포 포함의 주요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3인산, ATP으로 전환하는 대사 과정에 관여합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는 다리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신체 활동 중 힘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종종 다리 경련, 하지 불안 증후군 및 일반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노인들을 만났는데 이는 때때로 근본적인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항상 즉시 마그네슘과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잠재적 원인을 배제하고 혈액검사에서 낮은 마그네슘 수치가 나타났을 때 보충이 종종 상당한 완화를 제공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식이 섭취 감소, 장내 흡수 감소 및 소변을 통한 배설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노인에게 더 흔할 수 있으며 특히 이뇨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76세의 김민준 환자분은 특히 밤에 쇠약하게 만드는 다리 경련을 겪기 시작하여 수면과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혈액검사에서는 주요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했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다리 경련은 빈도와 심각도가 줄어들었고 그는 훨씬 더 잘 자고 골프장에서 더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의 식이 공급원은 풍부하며 시금치와 케일과 같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땅콩, 씨앗, 호박씨, 치아씨, 콩류, 콩, 렌틸콩 및 통곡물이 포함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놀라울 정도로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마그네슘 함량은 토양 품질 및 가공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구연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및 글리신산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흡수율이 다릅니다. 가장 적절한 유형과 복용량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섭취를 보장하는 것은 다리의 건강한 근육 기능, 신경 전달 및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힘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경련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다리 근육을 위한 혈액순환 부스터. 비타민 E는 지방 용해성 비타민이자 강력한 항산화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의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종종 덜 직접적으로 강조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힘에 대한 주요 기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근육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건강한 혈액순환은 다리 근육의 산소와 필수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말초 동맥 질환, PAD과 같은 질환은 다리를 포함한 사지로의 혈류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 특성을 가진 비타민 E는 자유 라디칼로 인한 혈관 내벽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염증과 죽상경화증, 동맥경화, 발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 기능을 촉진함으로써 비타민 E는 다리 근육이 최적으로 기능하고 힘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도록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근육세포 내에서 직접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운동 및 기타 대사 과정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세포 보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의 무결성과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우리가 논의한 다른 비타민만큼 골밀도 또는 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건강한 혈류를 지원하고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은 특히 노년의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전반적인 다리 건강과 힘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료를 하면서 저는 발이 차갑거나 간헐적 파행, 걷기 시 통증,
및 느린 상처 치유와 같은 증상으로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순환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적절한 비타민 E 섭취를 보장하는 것도 전반적인 관리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비타민 E의 항산화 특성은 혈관계와 그에 의해 공급되는 조직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말초 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79세의 박선우 환자분은 짧은 거리를 걸을 때도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의 PAD에 대한 생활 방식 변화 및 의료 관리와 함께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 즉 비타민 E를 포함하는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비타민 E의 좋은 공급원인 견과류, 씨앗 및 식물성 기름 섭취를 늘렸습니다. PAD에 대한 치료법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다리 편안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고 걷기 내성이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혈액순환 개선과 다리 근육의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비타민 E의 식이 공급원에는 견과류, 아몬드, 헤이즐넛, 땅콩, 씨앗, 해바라기씨, 호박씨, 식물성 기름, 밀배아유, 해바라기유, 아몬드유 및 녹색 잎채소가 포함됩니다. 비타민 E 보충제도 있지만 다른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복용량에 대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혈액희석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전체 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은 건강한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다리 근육 조직을 보호하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좋은 전략입니다. 평생 튼튼한 다리와 독립성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6가지 비타민, 즉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K2, 마그네슘 및 비타민 E는 각각 다리의 뼈, 근육, 신경 및 순환계를 지원하는 데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전반적인 뼈 건강의 초석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근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B12는 다리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의 적절한 기능과 적절한 산소 공급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여 힘줄, 인대 및 근육의 구조적 무결성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올바르게 축적되도록 하여 뼈를 강화하고 동맥 석회화를 예방합니다. 마그네슘은 다리 근육 내에서 근육 수축 및 이완, 신경 전달 및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건강한 혈액순환을 지원하고 다리 근육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비타민은 고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비타민 결핍은 때때로 다른 비타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식단을 우선시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필수 미량 영양소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의 경우 햇빛 노출 감소, 흡수 감소 또는 특정 식이 제한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식이 섭취만으로는 특정 비타민, 특히 비타민 D와 비타민 B12의 필요량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지도하에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고 다리 건강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는 비타민 결핍을 조기에 식별하여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양 외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힘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및 계단 오르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과 요가와 같은 균형 운동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다리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루틴을 결합하는 것이 노년기 내내 다리를 튼튼하고 이동성이 뛰어나며 탄력 있게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만족스럽고 질 높은 삶의 초석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는 이러한 독립성의 기초이며 우리가 즐기는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우리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6가지 필수 비타민이 다리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식단과 보충제를 통해 적절한 섭취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90세 이상까지 다리 힘과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더 강하고 더 이동성이 뛰어나고 더 독립적인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